정확한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늘상 믿을만한 이런 예, 말을 예.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정말 믿을만한 아이고, 네, 그런 감사합니다.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이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오늘 예, 긴급 예, 예. 소식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폴란드는 전쟁 국가도 아니고 아무튼 예, 옆에 예, 있긴 예. 하지만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오늘 새벽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15일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네. 그중에 두 발이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서 폴란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지금 해외 주요 통신사들이 긴급 타전하고 있는데요. 네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그리고 또 북동부를 비롯해서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한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그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서쪽 지역을 빼앗긴 러시아가 개전 후에 최대의 공습을 감행한 거라고 네. 그렇게 연합뉴스가 보도도 했는데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두 발이 우크라이나 서부의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에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피격받은 곳이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이 아주 인접한 네. 푸셰보도프라는 마을이라고 폴란드의 라디오 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폴란드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네네. 대한 공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유탄이 폴란드에 떨어졌다. 혹은 또 다른 의견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잘못해서 이게 또 유탄이 발생했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분명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 미사일은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 공격이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가운데 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음. 의도하지 않게 네.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폴란드를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면 나토는 규정에 따라서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네.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네. 이거는 국제 전쟁 그러니까 뭐 세계 전쟁이 될 뿐만 아니라 네. 핵을 가진 국가 러시아와 핵을 가진 나토 간의 최초의 직접적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논리적으로는 지구 파멸의 가능성이 보이는 3차 세계대전 상황으로까지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가정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러시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가운데 유탄을 맞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네.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미국 측도 그러니까 나토 측도 이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어떤 분명한 사과와 더불어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네. 정치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나토가 직접 러시아와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양쪽 모두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한 발짝씩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성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네. 어쩌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 간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와 관련해서 어떤 네네.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 제가 만일에 러시아 당국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직접 아니라 네네. 국제사회와 네. 직접 러시아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나. 활용할 수 있지 네.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번 피오로 인해서 러시아와 나토 간에 네네. 전력적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크라이나 기대 입장에서는 식으로.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나의 그렇긴 전쟁인데 하지만, 남들이 네. 해결한다는 그래도 거니까. 종전이 된다면 또 반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네. 난 굉장히 분주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국제사회가 입장들이 정말 다 달라서. 예. 분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 추후를 가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게 불과 네. 뭐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네. 뭐 분주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상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구나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발생을 해서 네. 국제사회의 충격이 더 크고 네. 또 오히려 또 그런 G20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상들이 또 긴급해서 관련한 그 정상회의를 열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긴급해서 국제사회가 긴급히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네, 그러니까. 또 네.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한편 그 미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 국방부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 하는 이런 원칙을 재차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미국도 나토의 회원국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좀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의 정부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들리기도 하는데 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관련해서 뭐 당연히 폴란드는 긴급하게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또 폴란드 정부 대변인이 나토 상호협력 조항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발표도 했어요. 근데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토하고 폴란드하고 관계가 사실은 좀 상당히 껄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걸로, 네. 이걸 빌미로 해서 뭐 폴란드 입장에서 좀 나토를 폴란드에 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네.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금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그런 적 없다.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 오히려 폴란드가 지금 뭐 이렇게 공작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 폴란드 민간인 희생자까지 발생했다면 네. 나토 전체와 전쟁을 할 각오가 없는 한 러시아는 바로 사과를 하고 이를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더구나 미국하고 버금가는 핵과 어떤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 상태에서 이렇게 사과는 하는 그런 걸 기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러시아 입장에 좀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 지점이 네. 좀 사실은 좀 악화 일로로 갈 수도 있는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사회가 좀 더 냉정하게 잘 강구를 해서 나토하고 러시아가 직접 충돌하는 그런 데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좀 가용한 외교적 정치적 수단 역량을 다 이렇게 동원해야 하지 네.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3차 세계대전하고 그러니까. 그 개연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네. 인류가 공멸하는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담보로 네. 할 어떤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적절한 양보와 적당한 타협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간절히 그렇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네. 이 나토의 모토가 있잖아요. 이 네네. 영화에서도 쓰였던 건데 All for One, All for All. 네네네네. 하나는 전부를 위해서 또 우리 그렇죠. 모든 네네네. 하나를 위해서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네네. 모토가 있는데 근데 러시아가 일부러 폴란드를 공격한 것은 이쯤 되면 이게 좀 의도적이지 않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뭐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도했다면 그것을 또 계산을 해서 의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의도되지 않았다면 네. 의도되지 않은 대로 우리가 냉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라는 게 나토의 공식적인 모토는 네네. 아니지만 사실은 나토 조약 5조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의 한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나토 전체를 전체, 공격하는 네네. 것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게 5조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실제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역사상 그
한 번 이렇게 인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네네. 이건 나토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를 해서 이걸 발동한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폴란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대변인이 나토 상호협 의 조항 그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하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것은 요 5조 조항하고는 조금 달리 달리? 4조 조항에 근거한 건데 이 네. 5조 조항은 나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를 했을 때 발동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4조 조항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와는 상관없이 이 해당 국가가 이것을 나토 전체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토가 공동 대응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4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폴란드 의도대로 나토가 좀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폴란드가 나토 4조 조약 4조를 언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국제 관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도 막 머리가 찌끈거리면서 고민스럽고 아무튼 또 확절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럼요.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네네. 폐막됐죠? 지금 오늘 끝나는 걸로 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 플러스 3 네. 회의가 열렸는데 아세안 10개국에 플러스 3이라는 게 한미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13개국이 열렸고 이어서 바로 15일, 16일 오늘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네네. 여기서 한중일은 그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 플러스 3 참가하고 네. G20의 멤버로서 같이 참가하니까 참가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주요 국제 회의의 일정을 그렇게 같이 된 공유한 셈이네요. 거니까 네. 이게 흔하지 않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의 중요한 시점에 응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같이 그런 만날 일이? 수 있는 네.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선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한 세 가지로 첫째는 그 미국이 중국과의 신냉전이라고 일컫는 미래 산업 기술의 어떤 공급망 개편 그리고 정치 안보적으로 중국하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미중 상호 간의 완전한 경제적인 결별이나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력으로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양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 이게 확인됐다고 저는 보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미중 간에서 잘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둘째는 대만 문제하고 북핵 문제가 상호 이렇게 연계되고 있는 현실을 저 개인적으로는 발견을 네.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그렇죠.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미국이 대만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인 것처럼 중국도 그렇죠.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힘든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게 모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끝까지 미중 양국에게 일종의 구애를 받을 수 있는 호의적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라고 네. 우리한테 우호적인 제스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미중이 서로 완전한 경제적인 결별이나 전쟁과 같은 극단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바로 요 부분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